다음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손키스, 자신만만 김부선 씨 적폐청산에 진영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김부선은 왜? 그리고 강용석은 왜? 보겠습니다. 손키스 날리며 고소왕과 등장한 김부선. 오늘 경찰 두 번째 출석을 했습니다. 이런 말들이 오늘 나왔어요. 이재명, 한때 연인이었는데 측은하다. 싱글이라 했지만 이혼했다 생각. 제가 만약 살아있지 않았다면 어떤 얘기했을까? 섬뜩. 강용석 선임 이후 적폐청산에 진보 보수 따로 있다. 여기서 적폐청산 얘기도 나오네요. 오늘 이곳 오는 차 안에서 선임 계약서에 도장 찍어 박주민 의원이 추천했다. 이재명 짝퉁 참여연대, 강용석 참여연대에서 진짜 활동. 오늘 등장 굉장히 특이한 그리고 인상적인 모습, 이런 모습을 손키스, 취재진 그리고 이재명 지지자의 손키스, 그리고 소리치는 사람을 향해서는 명예훼손입니다. 또 이런 자신감의 표현일까요? 마치 어느 행사장, 시상직 이런 데 나오는 모습이 같았거든요. 자, 이슈왕과 고소왕의 만남. 과연 두 사람의 케미는 어떨까요? 영상 보겠습니다. 여기서 TV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네요. 그렇게 TV가 나오시고 싶으셨어요? 네, 헐, 안 반가운데. 아이고. 먼저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사랑해 주시고 믿고 지지해 주신 여러분, 이 사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분당경찰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된 사건에 대하여 피고발인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습니다. 그동안 변호인 선임 문제나 조사 일정 문제로 경찰 관계자와 언론인 여러분께 혼선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오늘 함께한 강용석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사건 조사에 임할 것입니다. 아울러 향후 진행될 모든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으시면 강용석 변호사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박주민 의원 추천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박주민 변호사님이 강용석 변호사님을 개인적으로 친한지 안 친한지는 여쭤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굉장히 능력 있고 똑똑하고 그 변호사로서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는 너무 바쁘니까 강용석 변호사님을 만나서 모든 사건들을 수임하고 의뢰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네, 박주민 변호사님 거짓말 안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참, 뭐라 그럴까요? 어떤 표현을, 저 장면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아마 내일 신문들 여러 가지 표현을 쓸 텐데, 어떤 표현을 써야 될지 조금 저희가 떠오르지가 않는데, 일단 오늘 6분 패널도 뭐 그런 표현을 좀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손키스의 자신만만한 김부선, 적폐에 진보 보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하면서 나타났습니다. 김부선과 강용석 변호사가 한조가 된 건데, 그러면 김부선 씨는 왜, 그리고 강용석 변호사는 왜 한조가 됐을까요? 이유를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질문은 김상일 시사평론가부터 이쪽 순서로 쭉 듣겠습니다. 예, 제가 예. 한 거는 뭐 경험이 많으시니까 예. 예, 뭐 본인이 뭐 그런 직접 경험이 좀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뭐 김부선 씨 입장에서는 예. 뭐 그냥 지식이 많은 것보다는 예. 직접 해보면서 여러 변수도 겪어보고 그런 사람이 비교 우위가 있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뭐 이해가 되는 부분이 그러면 뭐 없지는 않지만 강용석 변호사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건가요? 예, 뭐 비교 제가 우위가 그거를 있다. 뭐 알 수는 없죠. 예, 그분이 예.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추정입니다. 예, 그분이 아니니까 그럴 수는 없지만 예. 뭐 그런 부분이 뭐 또 고려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근데 강용석 변호사는 도대체 왜 했을까는 좀 이해는 저는 좀 안 가고요. 뭐그 추정되는 그러면 뭐라고 추정을 하신 겁니까?
추정되는 부분은 있지만 여기서는 제가 얘기하는 건 뭐 시청자분들도 예. 다 예. 추정을 하고 계실 예, 예. 테니까 뭐 근데 제가 생각한 거는요 이게 예. 조금 뭐 잘못된 만남 같기도 하고 예, 예. 예.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회적 비용도 많이 발생시키고 예. 또 이 사건에 대한 피로감도 지금 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많은 관심을 가진 분들에 대한 예의로 예. 팩트를 근거로 한 공방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아. 이렇게 그 이목을 끄는 거에만 이렇게 아. 좀 너무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예. 그런 바람이 이목보다는 이제는 사실에 대한 네. 어떤 얘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정구택 변호사. 왜 선정했냐고요? 예. 저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부상조 아닌가. 상부상조. 예. 왜냐면 김부선 씨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를 구하는데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오. 예. 그래서 뭐 처음에 오히려 강용석 변호사가 내가 하겠다고 했는데도 예. 안 한다 그랬고요. 여성 변호사 비정치적인을 분한다 그랬는데 예. 아마 사건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건 사건입니다. 정치적인 사건이고요. 예. 아무나 쉽게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예. 강용석 변호사는 아시다시피 뭐 아나운서 발언이라든지 도둑놈 사건은 굉장히 예. 뭐 국회의원까지 지내다가 어찌 보면 몰락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분이 계속 정치의 꿈이 좀 제가 보기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출마 했었고요. 좀 제기를 해야 되는데 예. 어쨌든 제기를 하려면 뭐 사회적인 이슈라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터트려야 되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서로 어떤 이해관계가 맞다. 어. 아마 강용석 변호사가 저는 좀 세게 달려들으려고. 결국은 김부선 씨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아마 이재명 지사하고 아마 붙으려고 저는 아마 많이 시도를 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나오는 얘기로 보면 지금 이 사건을 저도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이제 예. 성남에 있는 경찰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오늘 당장 그 얘기가 나왔어요. 예. 서울에 있는 검찰 쪽으로 가겠다. 예. 특히 참고인으로 조사받고 있는 거는 가겠다고 했는데 예. 참고인만으로는 그 옮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 뭔 얘기 했냐면 예. 고발하겠다.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이재명 시장을 공직선거법과해서 서울 검찰 쪽에 고발하겠다. 아, 이렇게. 그러면은 어떻게 된 그러니까 고소인 자격이 되는 건가요? 원래는 사실은 예. 뭐 그 피고발인 주소지를 하게 돼 있는데요. 예. 또 범죄지도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서울 검찰 쪽으로 고발을 하면 예. 이 사건이 나중에 아마 목표는 제가 보기에 이 모든 사건을 예. 서울 쪽으로 다 몰고 가려는 예. 그런 그러니까 검찰로 어차피 경찰 수사 끝나고 이 올해 시효가 올해 12월까지가 예. 많지 않거든요. 예. 그러면 어차피 공직선거법이 시효가 있기 때문에 아마 강용석 변호사의 전략은 이 모든 사건을 서울에 있는 검찰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 않겠는가. 요즘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게 사실 김부선 씨가 신분이요. 지금 조사를 받는 신분이 피고발인 신분도 있고요. 네네. 참고인 신분도 있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바른미래당에서 네. 김영환 의원 측에서 먼저 이재명 지사를 네. 그 두 가지였죠. 그러니까 김부선 씨의 관계 부인하는 예. 측면이 있었고 예. 그다음에 뭐 친형을 정신병원 예, 넣으려고 예.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에 나왔는데 예, 예.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 예. 부분을 이제 허위 사실이다. 예. 이렇게 고발을 했고요. 예. 그때는 이 사건에서는 이제 김부선 씨가 참고인입니다. 참고인이 되는 예, 거고요. 그런데 이재명 씨가 직접 한 건 아니고 예. 이재명 그 캠프에 있는 가짜뉴스 대책단에서 예, 예. 김영환 의원과 이제 김부선 씨를 똑같이 이제 선거법으로 고발한 거죠. 거기에는 피고발입니다. 아, 그건 피고발. 예. 피고발이 돼 있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예. 강용석 변호사 얘기는 예. 김부선 씨가 예. 이재명 지사를 직접 고발하겠다는 거죠. 고소를 하는 거니까 고발하는 겁니까 그때? 일단은 선거법 위반인 경우에는 아마 이제 고발이 될 것 같고요. 예. 명예훼손이라든지 무고는 이제 고소가 될 것 그럼 같습니다. 아무튼 자기 직접 고소든 피해자이기 고발이든 때문에. 요번에 또 하게 되면 그건 서울 쪽에 이제 검찰 쪽에 가서 하겠다. 그렇죠. 근데 목표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모든 사건을 서울 쪽으로 특히 검찰로 끌고 와서 성남에서 벗어나서 하려고 하지 않겠는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한 두세 달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피고발인 향이 이게 복잡하네요. 이 관계가. 알겠습니다. 자, 강기정 전 의원님. 결국 김부선 씨가 애초에 여성 변호사, 비정치인 여성 예. 변호사를 고용하겠다 이랬는데 강용석 씨로 한 걸 보면 예. 증거가 조금 부족한 거 아니냐, 그래 승소 가능성이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좀 정치 쟁점으로 가져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닌가 싶어요. 강용석 씨는 지금 그 도도맘 김미남 사건으로 김미남 씨가 이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강용석 씨도 다음 달 10월 24일 날 지금 구형 2년인데 선고 날이 잡혀 있습니다. 물론 1심이긴 하기 때문에 뭐 변호사 자격이 바로 없어진 건 아닐 것 같은데 어떻든 강용석 씨도 꼭 김부선 씨의 어떤 진짜 무죄투쟁, 무죄를 위해서 억울한 김부선 씨를 도와주겠다는 것보다도 뭔가의 정치 쟁점을 통해서 어떤 걸 정책 목적을 노린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서로
어떤 걸 향한 공동의 이익이 있다. 이해관계가 서로 맞는다. 맞는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세 분이 비슷한 답변을 일단 해 주셨어요. 정태근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예. 뭐 서로의 이해가 맞았든 안 맞았든 관계없이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지금 곤란한 지경이 됐어요. 이게 이제 김부선 이재명 구도일 때는 사실은 별 부담이 안 됐는데 이게 이제 완전히 바뀌었단 말이에요. 지금 거의 강용석 이재명 구도로 지금 바뀌게 되면 뭐 다 아시다시피 강용석 변호사가 상당히 센 선수 아닙니까? 센 선수고 그래서 오늘 출두할 때도 뭐 앞으로 물어볼 거 있으면 강용석 변호사한테 물어보라 그러고 오늘 3시간 반을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아주 수월하게 변호사 때문에 잘 조사했다. 그리고 조만간 옮겨가가지고 고소하고 진술하겠다 이렇게 1차 얘기하고 조사 때는 한 나왔거든요. 30분 만에 나왔는데. 그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결론이 빨리 나진 않겠습니다만 아마 이 지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한 뭐 조금 전에 강기정 의원 10월 24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전이라 지금 10월 24일은 한 달 남은 거거든요. 지금 한 달 더 남았거든요. 간단치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관련 영상 저희가 또 준비했는데요.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찰 조사에서는 어떤 진술을 하실 거예요? 그냥 5월 20일 날 날짜를 헷갈린 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 김영환 씨가 실수를 하신 것이고요. 저는 분명히 7월 9일 날 노무현 대통령 그 추도식에 가는데 이재명 씨로부터 전화를 받고 옥수동 집에서 만나자는 전화를 받았으나 거절하고 봉화로 내려가서 1박을 하고 추도식에 참여하고 사진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예. 1차 조사 때는 30분 만에 이제 귀가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돌발적으로 혹시 나오시진 아닙니다. 않을까. 오늘도 길진 않을 겁니다. 좀 그게. 불편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아니, 조사? 그- 네, 아예. 네. 혹시 이재명 지사님께 할 말 있으시면 매우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근데 좀 섬찟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살아있지 않는다면 어떤 얘기를 했을까. 거짓말이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가 되는데요. 너무 측은한 마음까지 들고 한때 그래도 연인이었던 사람인데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리석었고요. 뭐 싱글이라고 했지만 이혼했거니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셨지만 김부선 씨가 무언가를 얘기하려고 할 때 강용석 변호사가 딱 혼짓으로 막았습니다. 변호사 역할이 윤기찬 부대변인 변호사 역할이 원래 좀 저런 것도 합니까? 그래서 저 카메라 앞에서의 역할은 이례적이죠. 사실은 저런 그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아마 저 강용석 변호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현 지사하고 강용석 변호사는 두 분 다 재소나 아니면 고소고발이 상당히 많았던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아마 강용석 변호사를 선택을 한 것 같고. 그러면 앞으로 어떤 전략을 쓸까요? 김부선 씨는 이게 이제 바른당에서 고발한 사건의 참고인 조사는 거부했거든요. 그 속 뜻은 아마 나는 바른당 협조를 안 하는 거다. 그리고 박주민 의원이 강용석 변호사를 추천을 했고 참여연대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나는 진영 논리가 아니고 이 진영도 아니고 저 진영도 아니다. 이것은 오로지 이재명, 강자인 이재명과 약자인 김부선의 싸움이다. 뭐 이런 전략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강용석 변호사의 경우에는 약자인 김부선 씨를 변호하는 이런 이미지를 좀 쌓고 그다음에 본인이 지금 구형을 받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인 변론 활동을 하고 이것들이 노출되는 상황에서 좀 재판부가 혹시 또 본인 예상과 다른 형량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저하게끔 이런 속뜻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경철 편집위원께서는 어떤 전략, 김부선, 강용석 두 사람이 어떤 전략을 앞으로 쓸 것 같습니까? 이게 뭐 본질적으로는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인데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중에 이렇게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지면서 이렇게 주목을 끌어낸 건 아마 이 사건이 아마 처음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굉장히 출두하는 피고인들이 굉장히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서 들어오는데 저분들은 아주 뭐 손풍선까지 뭐 날리고 뭐 그러니까 뭐 그거 많이 기다리는 분들한테 손키스를 보내고 손키스를 보내고 하는데 어쨌든 뭐 저분들의 전략은 그 계속 에드벌론을 띄우면서 여론의 지지도를 이끌어내면서 또한 주목도를 높이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계속 띄우면서 강용석 변호사로 하여금 그것으로 하여금 여론으로 하여금
정당성을 더 얻도록 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그 수사를 이끌어 가려는 그런 전략으로 보이는데 근데 뭐 저분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겠죠. 이재명 전 지사와 현 지사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밝힐 수 있는 증거일 텐데 그 증거를 강용석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관건이죠. 두 사람 앞으로 그리고 종종 보니까 언론을 향해서 여러 가지 아마 설명도 좀 있을 것 같아서 꽤 뉴스가 될 듯한 그런 좀 전망이 듭니다. 이 주제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주제도 기다린 게 많이 있습니다. 다음 주제로 갈 텐데